자, 점유권 마지막 부분인 점유보호 청구권 잠깐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는 차량을 카센터에 렌트를 맡겼어요. 카센터에 정비를 맡겼어요. 그래서 카센터가 차를 점유를 하게 됩니다. 소유자는 차를 맡겨놨으니까 무슨 점유를요?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 상황. 카센터는 차량을 정비해서 직접 소나기에 가지고 있으니 직접 점유. 이때 이 차량을 누가요? 곽환구라고 하는 외제차 보면 눈이 뒤집히는 친구가 온 거죠. 여기 왔더니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차가 여기 있는 거죠. 외제차가, 꿈의 그 차가. 그래서 곽환구가 이 차를 훔쳤어요. 침탈했어요. 점유를 뺏어간 거죠. 침탈해서 곽환구가 차량을 점유를 소나기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는 을에서 누구로? 병으로 점유가 이동하죠. 그래서 병은 점유를 침탈한 자, 침탈자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점유자는, 카센터인 점유자는 이 차량을 가져간 침탈자에게 차량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를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래서 전반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왜 1년이냐면 점 하나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남이 되거나 아니면 놈이 되죠. 놈. 이렇게. 점 하나죠. 점 하나. 그 1년입니다. 1년. 전반청은 점 하나죠. 점 하나이기 때문에 1년. 1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점유자가. 그죠?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직접 점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간접 점유자인 소유자도 할 수 있다. 점유자도. 간접 점유자도. 근데 문제가 되는 국면은 바로 이 절도한 병이 차량을 누구한테요? A에게 넘겨서 승계인에게 차량이 넘어갔을 때입니다. 승계인이 절도 차량을 넘겨받았는데 승계인은 안타깝게도 이게 훔친 차량인 거를 몰랐어요. 선이죠, 선이. 선이면 몰랐다는 거죠. 절도 차량을 모르고 가지고 있죠.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어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승계인이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중요한 법리적인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침탈자에서 누구로? 승계인에게 넘어가면 승계인이 악이면 반환 청구가 돼요. 1년 안에. 선이면 반환 청구가 차단이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승계인이 언제요? 선이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 우리 기출 단골. 악이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1년이고 1년은 출소 기간이다. 재판으로 해야 된다. 그때 점유물 반환 청구의 주체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다. 둘 다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오케이. 몇 년 안에? 1년 안에. 승계인이 언제만? 악일 때만. 자, 그러면 쭉 이어가 볼까요? 1번 점유자가 점유의 뭐를? 침탈을 당할 것.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해야 되고 이는 출소 기간이다. 3번 갑의 점유를 을이 침탈하여 선의인 병에게 인도가 됐을 때 기억, 점유자 갑은 선의인 병에게, 침탈자의 승계인이 선이죠. 선이면 뺏어올 수 없다. 별표. 그러면 승계인이 뭐라면? 악일 때. 악이라면 뺏어올 수 있다. 여기에 결론이다. 조심할 거는 이건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뺏어올 수 있다. 간접 점유자니까 누구? 소유자. 조심할 거는 니을입니다. 니을. 선의의 승계인 병에서 악의의 전득자 정에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죠. 정이라고 해볼까요? 정이 누구한테요? 재산 또다시 전득자에게 넘겼다. 승계인이 선의인데 지금 문제는 선의인데 전득자가 뭐라면? 악이라면 어떤 구조가 될 거냐 이거죠. 점유자가 이거를 승계인으로부터 전득자로부터 뺏어올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선이라면, 승계인이 선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자는 반환 청구가 차단이 되죠. 그로부터 전득자가 뭐여도 악이어도 전득자가 악이라 할지라도 승계인이 선이면 어떻게 여기서 차단이 되죠. 엄폐물 역할을. 승계인이 엄폐물 역할을 해서 전득자가 뭐여도 악이라 할지라도 반환 청구는 못하게 됩니다. 바로 엄폐물의 법칙이 작동하죠. 선의의 승계인 병에서
전득자가 악이어도 반환 청구가 회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언폐물 역할을 해줘야 중요한 승계인이 선이면 막아주죠. 막아주는 역할, 언폐물 역할을 해서 점유자가 뺏어올 수 없는 법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언폐물의 법칙이라고 연결한다. 정리. 자, 그러면 딱 하나 남았는데 바로 1번에 점유 반환 청구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의 침탈이 요건인데 침탈이 아닌 사기로 인도해 줬다. 사기로 줬을 때는 침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회수를 못 한다는 건데 이게 왜 시험에 그렇게 여러 번 나왔을까? 이런 구조죠. A가 B에게 A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요. 롤렉스 시계를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이 여기다 시계 맡겨놨죠. 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다가 B가 어떻게 했다면 훔쳤다면 얘가 훔쳤다. 침탈이죠. A의 점유를 B가 훔쳐간 거죠. 침탈에 해당되면 점유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1년 안에. 점유물 반환 청구가 먹혀요. 근데 침탈이 아니라 B가 이렇게 장난치면 야 친구야 너 그 시계 있잖아. 너 못 팔지 너는 얼굴이 팔려서 내가 팔아줄게라고 어떻게 했어요? B가 A를 기망을 했어. 기망을 해서 저 롤렉스 시계를 넘겨받았죠. 넘겨받은 거지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기망을 통해서 넘겨받았죠. 그럴 때는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라는 거죠. 침탈이 아니다. 그럴 때는 점유자가 이거를 회수할 수 없어요. 오로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는 이놈의 자식이 뭐 했을 때만 침탈일 때만 된다는 거죠. 언제만? 침탈이어야만 점유물 반환 청구 이 카드가 먹히는 거고 침탈이 아니라 뭐라면 기망으로요. 사기로 인도해줬다. 사기로 인도해 준 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자는 회수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맥락 하나 발표. 그래서 사기로 인도해 준 물건은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가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했을 때 이것도 침탈이 아니므로 회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니은은 유치권에서 볼 테니까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4번에 이런 맥락이 나오죠. 점유권에 관한 소는 뭐를 이유로? 본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 왜냐? 점유권과 본권은 뭐라서 서로 별개니까. 서로 별개의 소속물이니까 별개니까 본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 별표. 오케이. 이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법리 점유를 뭐 했을 때 침탈당했을 때 누구에게? 침탈자 또는 승계인에게 뺏어올 수 있는데 승계인이 뭐일 때만? 악일 때만 뺏어올 수 있다. 그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때 승계인이 선이라면 못 뺏어오고 선이라면 전득자가 악이어도 뺏어올 수 없다는 거죠. 조심할 거 하나. 이 차량을 절도해가지고 얘가 가져갔잖아요. 이때 을은 카센터는 차량의 점유자죠. 점유자가 차 돌려달라고 하는 법리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고 반면에 갑은 차량을 간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소유자이기도 해요. 나 차량 너한테 맡겨놨으니 간접 점유자 맞죠? 간접 점유자도 뺏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소유자니까 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자로서 행사하는 무슨 반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때는 승계인이요. 침탈자로부터 승계인이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반환 청구가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승계인이 모여도 선이든 악이든 승계인이 모였던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반환 청구가 됩니다.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는. 그리고 이 소유물 반환 청구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전반청은 1년이죠. 근데 소반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맥락.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소유권 펼쳐드리죠. 자, 소유권은 시험에 두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부분 집중적으로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의 이 대목에서 보셔야 될 거는 소유권은 물건을 뭐하는 권리? 사용 수익권과 뭐까지요? 처분권.
두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물건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권능 플러스 처분권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소유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건, 가령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무슨 권한? 사용 수익권, 그리고 무슨 권? 처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다. 그럼 이거 차를 바꾸면 되죠. 빌라로 바꾸면 빌라에 대해서 사용권과 무슨 권? 처분권 양쪽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용익물권은 이 중에서 뭐만 사용권만 빌려가면 용익물권, 처분권만 가져가면 담보물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 모든 물권의 분화점의 시작은 바로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칼, 사용권, 처분권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죠. 따라서 이런 맥락이 성립하는 거죠. 소유자가요 사용 수익권을 뭐 하기로 영구히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이건 법적으로 무효다. 왜냐? 사용 수익권을 날려버리면 뭐만 남죠? 처분권만 남죠. 이런 소유권을 법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무효야. 그래서 사용 수익권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최근 판례죠. 최근 판례.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놓치지 않아야 될 판례. 소유권이 계유에서 꼭 기억하실 거,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사용권, 처분권이 있어야 되고, 어느 하나를 날려버리는 거,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 이런 소유권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상린관계 나오죠. 상린관계에서 꼭 기억하실 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중요한 법리죠. 그리고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서 취득 시효 법리가 나오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맥락. 여기 A2뿔. 주의토지 통행권이 B급이라면 여기 A2뿔. 그 다음에 부합도 B급. 그리고 공동소유죠. 공동소유에서 공유의 A2뿔. 그래서 소유권에서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항목을 꼽으십시오. 그러면 취득시효 항목 하나, 공유 항목 하나, 두 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B급으로 보시면 돼요. 이쪽은 B급. 자,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 그리고 취득시효 부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 먼저 상린관계 보시죠. 상린관계란 서로 부동산과 부동산이 뭐 했을 때? 인접했을 때. A의 땅과 B의 땅이 뭐 할 때요? 인접할 때. 인접할 때 여기서 분쟁이 생기죠. 이렇게 인접할 때. 이 분쟁을 풀어가기 위해서 법률이 끼어들어서 규정해 놓은 게 바로 상린관계죠.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의 분쟁을 규율하려고. 전제조건이 인접입니다. 그러면 법률이 정한 대로 따라오세요라는 게 상린관계인데, 이럴 때 여기에 담설치비요. 담설치할 때 또 비용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은 어떻게 낼까? 이 문제, 이거 법이 다 정해놨어요. 측량 비용은 또 어떻게 내? 이것도 법이 정해놨어요. 가보죠. 법이 어떻게 정했는지. 자, 첫 번째, 등기를 할 수 없고, 이 상린관계는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왜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법에서 미리 못 박아놓은 거라서 등기를 할 수 없고, 또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여기 별표.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규정이 있고, 어디에?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준용 규정이 있다는 거. 이것이 아주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상린관계는 어디에 있어요? 법에 소유권에 있고,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이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가 써먹는 거야. 상린관계는 전세권에 준용된다 안 된다? 준용된다는 거. 다음 설치비용. 담 설치할 때 비용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절반씩 내는데 조심.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면적에 비례해서 해결해요. 담 설치비는 반씩이죠. 반씩. 우리 반씩 내. 근데 무슨 비용? 측량할 때 비용은 이쪽이 땅이 넓으네. 넓으니까 네가 더 내고 넌 조금 내. 면적에 비례한다. 여기 조심. 측량 비용만 면적 비례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것이 여러 번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은 누구 거냐? 공유다. 두 사람의 공유죠. A, B 두 사람의 공유. 단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했다. 누가? B가 여기 단독으로 설치했다. 그럼 B 거지 이거는. 제가 강화도에 펜션을 줬는데 제가 비용 내서 담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둘이 낸 게 아니라 A, B가 혼자 냈죠. 그러면 B 단독 개인 소유로 되는 거야. 둘이 내면 공동 소유, 혼자 내면 개인 소유, 당근이죠.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 역할을 할 때, 이럴 때는 단독 소유로 처리가 됩니다. 네 번째,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었을 때 그때는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뿌리는 어떻게 해요? 임의로, 그냥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다음 5번. 건물을 축조할 때는 가장 돌출된 경계로부터 얼마를 반미터 이상 거리를 이격해라. 이게 법에 있어요. 50cm죠. 따라서 여기 건물 질 때는 50cm를 이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때 가장 돌출된 부분이니까 어디죠? 처마끝이죠. 처마끝에서 50cm지. 여기요. 벽, 외벽이 아니다. 외벽이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50cm다. 그래서 보면 건물들 보면 이 돌출된 처마끝이죠. 처마끝이 길지 않아요. 왜요? 후퇴를 해야 돼요. 여기부터 반미터를 후퇴해야 되니까 이 처마끝을 짧게 내버려요. 근데 처마끝이 길게 늘어질 때 있어. 어디요? 시골에 가면 처마끝이 쫙 늘어져 있어. 왜? 옆집이 없거든. 도예지에서는 이 처마끝이 길지 않지만 시골로 갈수록 처마끝이 줄줄줄 늘어집니다. 왜? 옆집하고 분쟁 별로 없거든요. 다음 건물 축조할 때 반미터를 두어야 되는데 건물을 뭐 했다? 완성해버렸다. 그러면 철거 청구 안 돼요. 이미 이거 반미터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어. 재보니까. 그래 건물 질 때 옆에 와서 지켜보죠. 반미터 안 띄웠다. 그런데 건물 지어버리면 철거 청구 안 돼요. 이미 다 완성해버리면. 오케이. 이게 법에 정해진 상린관계 규정입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거 5개. 이어서 주위 토지 통행권 연결하시죠.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 몇 조가 219조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도해를 해드리면 A 땅, B 땅 이렇게 두 가지 토지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 그런데 A가 이쪽 공로에서 자기 땅을 가려면 누구 땅을요? B 땅을 지나가야 되죠. B 땅을 밟고 지나가야만 A 땅을 갈 수 있죠. 이때 A가 여기를 날아갈 수 없잖아. 날아갈 수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어디를?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죠. 그래서 이거를 법이 허용한 거야. 길이 없잖아. 너 길 없지. 길이 또는 있긴 있는데 뭐해? 부적합해. 일로 우회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요? 100km를요. 100km를 우회해야 되는데 그러면 길이 있으나 뭐야? 부적합한 거죠. 심각하게 부적합하죠. 그럴 때는 A가 여기를 통로로 진입도로 이용할 수 있는 권, 이게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A를 통행권자, B를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죠. 통행권자는 여기를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다. 어떤 근거하에? 219조 법에 근거하여서. 이때 B가 승낙을 해야 될까요? 승낙 없을까? 이게 시험 문제. 주위토지 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길을 지나가라고, 진입로로 쓰라고 한 거죠. 언제? 이 요건하에 길이 없거나 있으나 부적합할 때. 야, 돌아가는데 100km 들어가. 길 없는 거랑 똑같잖아. 그때는 법률이 허용한 거라서 B에 승낙 없이 쓰는 거야. 승낙 없이 여기를 진입로로 통행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야, 너 내 승낙 없이 여기 다니잖아. 이거 못 다니게 차단해버리면 B는, 땅 주인 B는 교통방해죄라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막으면 안 돼요. 막을 수 없어요. 왜요? 법이 허용한 거예요. 법에서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상린관계는 뭐라고 적었죠? 아까 법률이 허용해 준 거라서 등기를 할 필요도 없고 소멸시효에도 안 걸려요. 이 통행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야. 그 말은 뭐야?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10년, 50년, 100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이 요건 하에서. 길었거나 있을 때 부적합하면 통행권자는 통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통로 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시죠. 어느 요건? 통로가 없을 때, 그리고 있으나 부적합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통행권자는 누구냐?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자만 돼. 적법 사용권자. 따라서 이 땅의 임차인. 이 땅을 임차한 사람. 임차인이야. 나 임차인인데 길이 없어. 그럼 임차인도 통행권을 쓸 수 있어요. 임차인. 단 임차인은 되는데 누구예요? 이 땅을 뭐한 놈? 불법 점유해서 농사 짓는 사람. 불법 점유하는 사람은 안 돼요. 불법 점유자. 이 사람은 통행권을 법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통행권자는 누구? 적법한 사용권자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자는 주고, 누구는 안 돼요? 불법 점유자는 안 돼요. 불법 점유자. 오케이, 기출. 그리고 대외적인 소유권이 결여된 신탁자도 안 돼요. 만약에 이 땅을 명의신탁을 했다.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명의신탁이 돼서 등기가 수탁자에게 걸려있죠. 그러면 이 땅은 대외적으로 보면 누구 거? 수탁자 거죠. 수탁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죠. 그래서 수탁자가 여기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이지 신탁자는 통행권 주장을 못한다는 거다. 그래서
신탁자는 인정 안 돼요. 신탁자. 너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데? 대외적으로는 네가 아니라 수탁자가 등기부상 명의자니까 얘가 통행하는 거야. 오케이. 기출문제. 이어서 내용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통로 개설 비용 문제가 나오는데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A가 통로 개설할 때 아스팔트 낼 때 비용 내는 거지. B는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자는 구경만 해. 구경. 나 구경한다. 나는 구경한다. 구경만 하고 있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 인용 의무라고 표현해요. 소극적인 무슨 의무? 인용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 좀 법률적인 세련된 표현인데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요. 소극적으로 뭐 할 의무? 인용 의무. 그게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얘가 길 만드는 동안 B는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 인용 의무. 이런 맥락을 우리가 어디서 볼까요? 남자가 여자하고 뽀뽀할 때 남자왈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남자왈 여자에게 뭐라고? 가만히 있어 너. 그때 여자 역할이 바로 소극적 인용 의무다 이거죠. 그럼 남자는 뭐 하는 거죠? 들이대죠. 키스하려고. 이게 적극적 자구 의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거. 자, 그래서 통로 개설할 때 비용 문제는 통행권자. 이 통행권자가 돈을 낸다. 팔려니까 꼭 데려가시고요. 소유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구경만 하고. 오케이?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기출. 이어서 보상합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뭐를 보상을 청구합니다. B는 누구한테요? A한테. 여기 보상해. 왜? 내 땅 밟고 다니잖아. 유상입니다. 유상. 단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다. 토지의 분할자 상호간. 누구끼리는? 분할자 상호간에는 무상통행권을 법이 허용한다는 뜻. 언제 그럴까요? 이런 경우죠. 가볼게요. A하고 C가 토지를 공유할 때요. 공유하면 여기를 통행하죠. 그때는 보상해야 됩니다. A도 보상, C도 보상해야 되죠. 공유일 때. 근데 토지가 분할이 돼서 둘이 이혼하면서 땅을 이렇게 갈라섰어. 야, 너 여기 가고 나 여기 가질 거야. 왜 그러는데? 너 왜 여기 갔는데? 나 세상이 싫어. 나 여기 담 쌓고 살을 거야. 세상. 너도 보기 싫고 세상도 보기 싫고. 맹지가 됐죠. 맹지가 딱 되면 C는 세상을 나가려면 이 도로 가가지고 차를 타려면 누구 땅을요? A 땅을 밟아야 되죠. A 땅을 밟을 때 바로 A와 C는 누구였어요? 종전의 공유자였죠. 공유였던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자 간에는 분할자끼리는 어떻게 해요? 무상으로 여기를 밟고 다녀요. 오케이. 무상으로 밟고 다닐 때는 언제다? 분할자끼리다.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를 이렇게 떼서 팔아먹었을 때 분할했거나 일부를 떼서 팔면 이런 맹지 나타나죠. 이럴 때는 분할자끼리는 무상이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대법원은 이상한 기이한 판결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A가 D에게, C는 E에게 땅을 팔았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바뀌죠? C는 E에게. 그때 D하고 E 간에는 D하고 E는 뭐죠? 소유권이 새로 넘겨받은 새로운 제3자죠. 제3자인 승계인에게는 분할자가 아니라 땅을 승계받았죠. 승계인인 양수인에게는 뭐예요? 무상통행권을 법이 인정하지 않더래요. 그러니 무상통행권이죠. 이 무상통행권의 법리가 어느 경우에만 우리 판례가 인정되더라라는 게 시험 문제죠. 언제만? 분할자끼리만. 별표. 분할자 상호간에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되고 나아가서 분할자의 누구요? 승계인이죠. 무상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기출. 자, 통행권 정리 마칩니다. 이어서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 해당되는 취득시효 부분이죠. 취득시효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시효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까닭은 왜냐하면 법리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값을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서 정리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법리가 매우 복잡다단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민법의 진면목이 바로 취득시효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 볼까요? 취득시효 일정 기간 뭐를요? 점유를 계속하면 법률이 선물을 줘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왜? 고생했노라고. 점유하느라고 남의 땅을 자네가 점유를 하느라고 고생했노라고 점유자에게 법률이 선물을 하나 떡 주는데 그게 바로 취득시효예요. 그럼 취득시의 본질은 남의 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의 본질 입구로 땅 뺏기다. 땅 뺏기.
누구 땅을? 남의 땅을 뺏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뭐를 해서? 점유를 몇 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면 법에서 선물을 준다고요. 땅 가져가라고. 이게 취득주의 본질입니다. 그래, 취득주의 본질은 땅 뺏기로. 근데 무조건 땅을 뺏어가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법이 요구하는 요건,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죠. 그 요건을 뭐 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취득시 요건이 충족이 되고, 그러면 어떤 법리가 전개되는지 그 부분 짚어볼 차례입니다. 자, 점유자가 그래서 20년 동안 점유를 했어. 20년 점유. 그러면 법은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냉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뭐를 던져주느냐? 등기 청구권을 먼저 줘요. 소유권 이전에 뭐를 줘요? 등기 청구권을 점유자에게 줘요. 그 말은 뭐죠? 등기를 내놓으라고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내놓으라고 청구할 권리, 이 채권을 줘요. 채권을 먼저. 소유권 아직 안 넘어와요? 그럼 소유권은 언제 넘어요? 등기를 쳐야. 점유자가 등기를 쳐야만 소유권을 먹는다.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뭐를 해야 먹는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먹는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이 바로 원시 취득이다.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왜요? 법률에 의한 선물이에요. 법률이 선물을 해준 거야. 20년 동안 고생했노라. 단 등기함으로써. 등기 전에는 뭐만 있어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유자가 땅을 처분하면 3자에게 땅을 처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바로 이 부분을 만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효 요건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 서론. 첫째,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로 먹어요. 단 집합 건물에서 어느 부분,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가 안 된다. 기출 2번. 이게 왜 자주 나오냐? 최근 판례인데요. 왜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은 아파트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왜 취득시효가 안 되느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열어주면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이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아파트 있죠. 예, 아파트 쪽 계단 쪽에 아파트 정원 쪽에 부지 있죠. 이 부지를 누가 C라는 애가 점유를 20년 동안 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를 취득시효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못 가져간다. 이 공용 부분은. 이걸 인정해줘 버리면 뭐하고 전유 부분하고 이 공용 부분이 분리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못 먹는다. 그럼 국유재산 중에서 뭐는요? 일반 재산은 먹어요. 그럼 뭐는 못 먹을까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로 못 먹어요.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야. 행정재산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야. 공용 부분과 행정재산은 취득시효로 못 먹는다. 다음 저당권도 못 먹어요. 왜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도 취득시효로 못 먹어요. 세 가지요. 세 가지를 쫙 취득시효에다가 하나 써두시면 서론에서 끝이야. 복잡한 논의 다 빼버리시는 거죠. 뭐 환매권, 취소권 이런 게 취득시효 되냐?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중개사 영역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취득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취득시효는 점유가 요소인 거예요. 점유를 요소로 하는 것들만 취득시효가 되는 거라서 지상권 취득시효 되고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됩니다. 소유권도 취득시효 됩니다. 왜요? 점유가 요소로 되니까. 그런데 취득시효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당권이다. 저당권도 안 돼. 왜 안 돼? 점유 안 하잖아. 저당권 안 되고 또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안 돼요. 행정재산. 이거 취득시효로 못 먹어. 예컨대 도로 있죠. 도로 지분을 내가 20년 점유했다. 취득시효로 못 먹어. 그리고 공용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 공용부분도 취득시효로 못 먹어요. 세 가지죠. 세 가지는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거.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세 개죠. 시험 3번 나왔어요. 이 부분. 이어서 3번이요. 20년간 점유가 요소인데 이 점유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B가 점유를 했어요. 누구 땅을? A 땅을 20년 이상이요. 가령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점유를 오래오래 해왔다면
소유자가 그대로잖아. 소유자가 그대로야. 소유자가. 그러면 점유자는 지금 2022년이죠. 이쪽에서 소급해가지고요. 소급해가지고 아무데나 20년 되면 되는 거야. 20년만 되면 아무데나 돼. 나 여기부터 할 거다. 어디부터? 90년도부터.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 할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왜? 소유자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소유자의 뭐가 없으면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 기산점을 얘 맛대로, 지금 점유자 멋대로 입맛대로 고를 수 있어요. 여기를 해도 되고 2000년을 해도 돼. 2000년부터 20년 해도 되는 거죠. 즉 기산점을 누가? 점유자 얘 입맛대로 골라도 되는 거예요. 뭐에 변동이 없다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이 조건이야. 이 조건 기억하십니다. 소유자의 뭐가 없다면,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을 점유자 지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그런데 소유자가 어떻게 하면? 바뀌면. 땅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등기부 열람했더니 바뀌었죠. 그러면 얘 멋대로 못 골라. 그럼 어디부터? 무조건 점유 개시한 이때부터야. 네가 점유를 언제 했어? 70년에 시작했지. 이때부터 기산을 하는 거야. 무조건. 두 가지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어디? 점유 개시 시부터고. 변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네 입맛대,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오케이. 이어서 네 번째, 시효 완성에도 점유자는 소유권을 먹으려면 마지막에 뭐를 할 것?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 물권 변동에 있어서 물권의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할 때, 물권법 총론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 공부했죠. 매, 포, 점이, 협조, 이거 6개를 했죠. 매매, 포, 지분 포기, 점유 취득시효가 바로 이거죠. 점유 취득시효.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중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거 골라라. 지분 포기, 점유 취득시효 등기해야 됩니다. 매, 포, 점. 이는 뭐죠? 이행 판결일 때도 판결 즉시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넘어오고, 공유물의 협의 분할이죠. 협의 분할이나 조정이 될 때, 매포점이 협조할 때, 이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발생한다. 협의 분할, 조정 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건 이행 판결 되겠고요.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도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넘어온다는 거 서론에서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취득 시효의 진짜 법리 이제 만나십니다. 어떤 점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이죠. 소유자 갑의 땅을 점유자 을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함으로써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미리 박아줘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점유자가 취득 시효를 완성했다. 그런데 등기를 하기 전이다. 여기까지 전제 조건. 이때 문제는 이거죠. 땅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땅을 갑이 제3자에게 뭐하면? 처분하면 어떤 일이 점유자, 소유자, 제3자 간에 어떤 법리가, 어떤 분쟁이 생기는지 이거를 정리하는 게 취득시효의 쟁점. 자, 이 부분 연결하시겠습니다. 자, 취득시효의 핵심 쟁점 5개. 5개라고 제가 못을 박은 것은 중개사 15회부터 32회까지요. 약 17년 동안 기출문제를 계속 점검하고 담금질하고 분석을 해보니 시험에 매년 정답으로 걸치는 것들은 이 5개 안에 다 들어있더라. 95%가 기출문제로 이 안에 다 녹아있더라. 그래서 몇 개만, 이 5개 법리만 확실하게 뽀사버리면 기출문제는 끝이다. 그래서 민법은 모든 판례를 다 하려고 하면, 모든 판례를 다 건드려서 다 내 거를 만들려고 하면 10년 걸려도 못해요. 왜? 1년에 대법원 판례가 10,000개 이상 나와요. 취득시효를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클릭하면 몇 개가? 3,000페이지가 나와요. 페이지로 3,000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하나로 기본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분량이 많아요. 그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 거는 짧은 시간에 불합리하다.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 시험에 잘 나오는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데 우리 중개사는 기출문제가 80% 이상 재출제된다. 80%가 재출제,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내 거를 만들면 게임은 끝난 거야. 나머지 20%는
다 놓쳐주어도 80점 가능해요. 전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럼 그 쟁점, 취득주의에서 어느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느냐. 5개 먼저. 첫째, 시효가 완성되면요,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냉큼 넘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지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지 않는다.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서 누구한테요? 시효 완성할 때 주인 갑, 시효 완성 당시의 주인 갑에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요? 제3자에게 3자에게 가서 등기 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 어떤 속성을 가질까요?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볼까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어떤 속성을 가느냐. 3가지 중에 하나 시험 문제. 점유자가 점유를 하면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즉 점유자가 뭐하면? 점유하면. 점유하고 이 땅을 과수원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이게 채권이라도 소멸시효로 10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단 점유를 뭐하면? 상실하면. 농사 짓다가 이거를 때려치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 언제요? 2000년도에. 그러면 점유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면 얘기 달라져서 점유를 상실한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즉시가 아니라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가 아니라 몇 년이요? 10년 후에 소멸시효가 끝나버려요. 오케이. 따라서 이 점유자는,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계속 이 권리가 살아있다. 뭐를 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예요? 10년 뒤에요? 10년 뒤에 권리가 없어져요. 10년 뒤에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간다. 즉시 아니다. 기출문제. 즉시 꽝이다. 다음 3번째죠. 3번째 전원합의체입니다. 자, 3번째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가 점유를 넘겨줬어요. 점유를. 누구한테? 정에게. 시효 완성자인 점유자가 점유를 누구한테요? 정에게 넘겨주면 이를 점유 승계라고 해요. 을의 점유를 정이 승계받으면 점유 승계인이죠. 점유 승계인. 승계받은 정은 등기를 뺏어와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원래 주인이죠. 이렇게 처분하기 전이면 원래 주인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정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기가 포인트. 우리 대법원은 이런 입장이에요.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은 시효 완성자죠. 점유자가 시효를 뭐한 사람? 완성한 사람이죠. 시효 완성자는 정 입장에서 보면 을이죠. 얘가 시효 완성자죠.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게 될 터인데 그때 시효 완성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이쪽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승계되고요? 점유만. 점유는 일로 승계가 일어나지만 등기 청구권은 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바로 이기가 맥락이다. 야, 점유를 일로 가져오는데 점유가 20년 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뭐? 등기 청구권이죠. 법률에 의해서. 점유를 20년 하면 등기 청구권이 법률로 생기죠. 그런데 점유를 승계받았더니 등기 청구권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왜?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 점유를 20년 해서 생기는 법률 효과, 그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 얻어지는 거죠. 점유와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우리 대법원이 분리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점유는 가져오고 등기 청구권은 못 가져온다는 거야. 누가? 승계인. 그러면 어떤 일이? 승계인은 원주인에게 등기를 다이렉트로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등기 청구권이 없잖아. 네가. 없잖아. 뭐만 있고? 점유는 있고. 점유는 가져왔는데 뭐는 없다는 거죠? 등기 청구권은 승계인에게 없다는 거죠. 없죠. 없으니까 누가 앞으로요? 야, 일로 가져와. 시효 완성자 앞으로 등기치고 그 다음에 네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이를 뭐라고 그래요? 순차 대위한다고 그래요. 을을
대위에서 을 앞으로 가져오고 또 가져오는 거, 을을 대위에서 등기를 쳐야 되는 것이 다이렉트로 원 소유자에게서 승계인 앞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건 안 된다는 거다. 그런 배경은 왜? 점유만 승계받는 것일 뿐 등기 청구권은 뭐 하지 않는다? 넘겨받지 못하더라.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견해. 다수견해. 그래도 현재 우리 대법원 다수견에는 승계인은 점유를 넘겨받은 승계인은 등기를 원소유자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가져오느라 못 가져오느라 직접 가져올 수 없노라. 이거를 원소유자, 시효 완성자를 통해서 대위에서 가져오느라 이게 결론이다. 오케이. 자, 그게 점유 승계인의 법적 지위. 자, 승계인 만나러 가요.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모한 놈 승계한 자는 직접이죠. 직접 등기를 쳐요, 못 쳐요? 못 치노라. 왜? 등기 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효 완성자를 대위에서 등기를 가져오노라. 이게 전원합의체 결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정은 직접 원소유자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 기출문제. 자, 그래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에 관한 논의 3개를 마쳤어요. 점유하노라. 시효 안 걸립니다. 점유를 상실하노라. 그럼 시효에 걸리노라. 10년에. 점유를 승계받으면 직접 가져올 수 없노라. 끝. 이어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 문제죠. 자, 이 부분 올해 나올 거예요. 올해 기출. 왜냐? 이 판례가 아주 최근 판례에 해당됩니다. 최근 중요 판례 중에 중요 판례. 자, 어떤 맥락? 시효 완성자 을이 소유권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뭐를 먹는다? 등기 청구권만 먹는다 그랬죠. 그죠?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시효 완성자가 누구한테요? 정에게 등기 청구권을 뭐 하려면 넘겨주려고 그래. 나 이거 넘겨주고 싶어. 등기 청구권을 뭐 하려고 그래? 양도해서 주려고 그래. 그럼 양도하려면 어떤 요건을 받아봐야 되느냐? 이 청구권을 넘겨주려면 아직 소유권 못 가졌어요. 등기 안 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뭐 하려고 넘겨주려고 그래요. 정에게. 그러려면 이 원소유자에게 허락을 받냐 안 받냐. 여기가 중점. 소유자 허락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자, 가볼까요?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양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뭐가 필요 없다? 승낙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만으로? 양도 통지로 할 수 있다. 양도했다는 통지로. 뭐는 필요 없고? 승낙이요. 소유자의 뭐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왜냐? 점유자하고 소유자 간에는 서로 계약관계, 긴밀한 계약관계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얻게 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갑의 뭐가? 승낙이 요건이다. 그러면 이건 땡이다. 땡. 갑의 승낙 요건 아니라고 그랬다. 그럼 갑의 승낙을 요건으로 할 때는 언제? 매매로 인한 경우. 이 등기 청구권이 취득시효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로 인한 것? 매매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라면 매매로 얻어진 경우에는 소유자하고 매수자 간의 긴밀한 신뢰관계가 전제된 것이니 그 등기 청구권을 3자에게 양도할 때는 갑의 승낙이 전제된다. 따라서 결론.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그 전제되는 개념이 두 가지다. 매매로 인한 거냐 취득시효로 인한 거냐. 매매라면 승낙을 받고 취득시효라면 승낙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의 양도 문제까지 끌고 왔어요. 자, 등기 청구권의 쟁점 4개. 첫째, 점유를 했노라. 두 번째, 점유를 상실했노라. 세 번째, 점유를 승계했노라. 마지막은 양도죠. 양도까지.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겠다. 다음 두 번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일까라는 거죠.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한테? 자, 가보지요. 소유자가 땅 가지고 있으면 이 소유자에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쉽죠. 근데 소유자가 땅을 팔아가지고 등기 명의가 계속 바뀌는 거죠. 등기 명의가 바뀌면 누구한테? 3자에게. 제3자에게 등기 명의가 달라지면 왜? 처분해서 등기 명의가 바뀌면 점유자는 3자에게 등기부 명의가 달라진 3자에게
취득시효로 등기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이 말은 뭐야? 땅을 뺏어올 수 있느냐. 이 3자한테. 3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 등기를 점유자가 뺏어오냐 못 뺏어오냐가 이걸로 결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 문제. 누구냐?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완성 당시에 누구?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를 뭐라고 바꿔볼까요? 찐소유자. 언제? 20년 됐을 때. 20년 됐을 때 진짜 주인한테 등기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20년 당시의 찐소유자.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에 누구? 상대방. 상대방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누구를 꼭 기억해내셔야 돼요. 20년 됐을 때. 점유를 1970년에 했다면 이때부터 20년이면 언제? 1990년. 이때 등기부상 명의자인 그 사람에게만 등기를 뺏어올 수 있다. 그래, 이 상대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대방? 시효 완성 당시의 찐소유자. 그래서 만약에 이 땅 주인이 땅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처남에게 가장매매로 돌려놨어요. 가장매매해가지고 등기를 병에게 돌려놨다. 그럼 등기가 누구 앞으로? 제3자인 처남 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때 가장매매는 법적으로 무효잖아. 무효니까 이 제3자 처남은 진짜 주인이 아니죠. 처남 명의로 등기된 거는 이건 무슨 등기야? 무효등기지. 무효등기. 무효등기를 처남이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상대방 자격이 없다. 왜? 네가 찐소유자가 아니잖아. 누구에게? 갑에게. 그래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의 상대는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 무효등기를 가진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 찐소유자 갑이다.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3자에게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땅 처분했죠? 처분해버리면 누구한테요? 3자에게. 3자에게 점유자가 등기 요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한테만?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 갖고 온나? 그대가 나한테 땅 갖고 온나? 꼭 기억할 단어. 두 번째, 제3자 명의 등기가 뭐라면? 무효면. 처남에게 등기 빼돌렸죠. 그거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왜? 처남은 찐소유자가 아니라 무효등기 명의잖아. 무효등기 명의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우리 시험 단 거. 더 중요한 건 디귿이에요. 자, 갑이 땅을 병에게 뭐 했다가? 처분했다가. 왜 처분하는 거야? 왜 처분? 뺏기니까 친구에게 어떻게? 친구에게. 야, 친구야, 왜? 내가 민법을 들었더니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얘한테 뺏긴단다.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빨리 네 앞으로 등기를 옮기래. 증여나 매매로. 증여한 것처럼 빨리 해가지고 네 앞으로 등기 가져가. 왜? 그래야 점유자인 을이 너한테 와서 등기 내놓으라고 이러쿵저러쿵 못하는 거야. 네가 3자니까. 3자에게는 주장을 못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작업.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못 뺏어오도록.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졸면서 들은 거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처분해버리면 3자에게는 점유자가 달라고 못하죠. 그럼 얘가 지는 거죠. 제3자한테 지는 거야. 문제는 그 다음이야. 제3자가 도로 가져왔다는 거지. 처분했던 땅을 원소유자에게 도로 가져왔죠. 그 순간 일은 반전이 돼요. 점유자가요. 누구한테요? 3자에게는 등기 요구 못했지만 누구한테요? 원소유자에게. 처분했다가 원소유자에게 회복이 됐죠. 그 순간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은 몇 년간? 10년 동안 살아있어요. 10년 동안 살아있으니 점유자가 누구한테요? 원소유자에게 가져오노라 할 수 있어요. 등기 넘기라고. 그래서 그게 디귿이어요. 3자에게 처분했다가 누구한테요? 원소유자에게 뭐가 되면? 회복이 되면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도 단거. 바로 등기 청구의 상대방을 보고 있어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때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3자에게 넘어가면 3자에게는 요구한다 못한다? 요구할 수 없더라. 그리고 그 등기가 누구한테? 무효등기 명의이면, 무효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걔한테도 요구할 수 없더라. 마지막 처분했다가 원소유자에게 돌아오면 상대방 적격이 되더라고. 바로 등기 청구의 상대방 문제가 4개. 이 4개 중에 하나 꼭 나온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취득시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5가지 논점인데 5가지 논점 중 2개를 뿌셨어요. 첫째, 등기 청구권에 관한 논의. 두 번째, 등기 청구의 상대방에 관한 논의. 이쪽에서 잘 나오는 것들, 지금 정리했던 것들 한 번 더 리뷰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 3, 주제 4, 주제 5를 다음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합니다.